자, 이번 시간은 민법 계약 행정사 2차 출제 유력한 쟁점 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간은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관련돼서 중요한 단문을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2021년도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대한 쟁점이 나왔죠. 예, 나왔지만 아직 주임법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에 대한 쟁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나온다면 출제위원 입장에서 출제 가능성 측면에서 단문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단연컨대 1순위일 수밖에 없다. 또 이유는 2022년이죠. 이제 작년 2022년 12월 달에 대법원 판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그 갱신 거절권 기간, 그죠? 갱신 거절권 기간 내라면 임대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할 수 있다라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법 제6조의 3과 관련해서 이번에 출제될 가능성이 더더욱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개념을 써야겠죠? 자, 계약갱신 제6조예요. 그래서 계약갱신 거절 기간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6개월 전부터 2개월입니다. 2개월 전까지의 기간을 말하고, 그죠? 누가?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갱신 거절의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죠.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 자체를 혹은 계약 조건 자체에 대한 변경, 계약 조건하지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본다? 다시 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본다 이거죠. 당연히 계약 이제 갱신은 언제부터? 임대차 요 기간 종료일로부터, 그죠? 다시 요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똑같다.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이겁니다. 본다. 이게 계약 갱신에 대한 개념 제6조 내용이에요. 그러면 계약이 갱신되면 임대차의 존속 기간 자체는 몇 년?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보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6조에 대한 3입니다. 일단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줬으면 이제 임대인의 계약 갱신 거절 사유, 즉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 내에 뭐 할 수 없다? 당연히 정당한 사유 없이는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 갱신에 대한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없는데, 어떻게 보면 원칙은 거절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그죠? 여기 아이콘으로 최대한 암기하기 쉽게, 그죠? 직관적으로 암기하기 쉽게 정리해놨다. 첫 번째, 2입니다. 2. 요 2가 말하는 것은 임차인이 이기죠? 이기의 차임액에 대해서 연체했다입니다. 이기의 차임액 연체, 첫 번째 요건이고요. 자, 두 번째 요건, 자, 이 표정이 어떻게 보이죠? 굉장히 거짓된 모습, 그죠? 혹은 부정한 모습이다. 부정한 얼굴. 그래서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했다. 역시 임대인으로서는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겠다입니다. 자, 세 번째. 자,
여기 뭐예요? 재물이 쌓여 있다. 뭐 했다 이거죠? 보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는 서로 합의가 있어야 돼요. 합의해서 자, 임대인이 야 이거 먹고 떨어져라.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입니다.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역시 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더라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이때는 자 네 번째, 자 어떻게 봅니까?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서 주택의 전부나 일부, 요거 그림 기억하시면 돼요.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뭐 한 겁니까? 제3자에게 전대한 겁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목적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전대한 경우, 그 다음 다섯 번째 주택. 자, 보세요. 요 목적 주택에 대해서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나 일부를 어떻게 한 겁니까? 고의 또는 중과실로 박살낸 경우죠. 자, 망치를 들고 박살냈다. 자, 법률용어로 이런 경우를 어떻게 한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했다. 파손시킨 경우 역시 임대인은 계약갱신 요구를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이겁니다. 다음 여섯 번째, 그래서 임차한 주택에 어떻게 했습니까? 일부나 전부가 멸실되어서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다. 다음 일곱 번째, 그래서 일곱 번째 사유는 자 너무 디테일하게 들어가니까 넘어가지만 이거 중요해요. 일곱 번째 사유, 자 실거주 요건 기억하시죠? 요거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요 일곱 번째 사유, 즉 임대인이 자 그 목적 주택의 실제 거주.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은 법에 뭐라고 규정되어 있나?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비속을 포함시키고 있다. 자, 임대인이 여기서 말하는 임대인은 임대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시킨다. 그래서 그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대해서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입니다. 이에 대한 쟁점에서 최근 판례,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최근 판례가 하나 나왔다. 최근 판례. 그래서 어쨌든 임대인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요 정도는 자 기억하자. 7가지 사항 정도는 기억하셔야 되고, 자 효력에 있어서도 자 갱신 기간이요. 임차인은요 계약갱신 요구권을 몇 회? 1회.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다. 1회에 하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갱신되면 임대차 존속 기간은 2년으로 된다 이거죠. 자, 갱신 내용은 당연히 갱신되는 임대차는 어떻게 됩니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이죠. 다시 계약. 그 다음에 6조의 3의 제5항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임대인이 자 요거예요. 임대인이 자 목적 주택에 대해서 실거주 하려는 사유로 갱신이 거절할 수 있죠. 자 갱신을 거절하더라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라면 자 실거주 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거절할 수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목적 주택을 임대한 경우 이런 경우 임대인은요 갱신 거절로 인하여서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의 정당한 계약갱신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6조의 3, 즉 임대인의
그 임차인 그 계약갱신 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했는데 요 7호 사유에 따라서 자, 임대인이 목조주택에 실거주하려는 사유로 갱신을 거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다라면 갱신 요구가 거절되지 아니하였더라면 갱신되었을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임대인이 이거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제3자에게 목적주택을 다시 임대를 줬다 이겁니다. 임대를 줬어. 이런 경우는 갱신 거절로 인해서 원래 기존의 임차인이 아니라 임대인이 제3자에게 임대를 줬기 때문에 아직 기간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임대를 준 거에 대한 손해 있죠. 그 손해. 그 손해에 대해서 제3자가 임차인이 입은 그 손해에 대해서 임대인은 배상 책임을 구한다. 그죠? 배상 책임이 있다입니다. 그러니까 양아치다 이겁니다. 실거주 이유로 들어왔다가 다시 그 기간 만료되기 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자에게 임대를 놓은 경우 이런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 대해서 임대인은 배상 책임이 있다. 여기까지 적어주시면 되고 중요한 판례가 뭐라 그랬죠? 요 다음 판례입니다. 2021-266631 그죠? 요거 여러분들 민법 그 계약 강론을 공부할 때 반드시 정리해야 될 쟁점이죠. 그래서 요거는 자 보겠습니다. 대법원이 주목하는 판결입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했다 하더라도 갱신 거절권 기간 내에 임대인은 실거주유로 거절할 수 있다 이거죠. 실거주유로 거절할 수 있다. 그래서 판결 자 볼게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했더라도 그죠? 임대인은 주임법상 6조 1항 전단에 정한 기간 요거죠? 임대차 종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요 기간 내라면 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 사유에 따라서 실거주하려고 한다는 사유를 들어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여기까지 맞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판례가 요걸 판단한 거죠. 자, 요거 뒷부분입니다.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임차주택의 양수인도 언제? 계약갱신 거절 기간 내라면 자 8호에 따라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다라는 대법원의 첫 판례가 2022년 12월 달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해를 하자면 지금 A 임대인이 있고요. 자 B 임차인이 있는데 B가 내가 계약갱신 요구를 하겠다. 갱신 좀 해달라라고 임대인을 상대로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제3자 A라고 보겠습니다. 제3자 A에게 임대인이 그죠? A에게 임대주택을 양수한 겁니다. 양수. 여기서 양수했기 때문에 아마 매매가 이루어졌겠죠? 해당 주택을 양수했다. 이때 A씨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된 경우에요. 그런 다음에 자신의 내가 실제 거주하지롱. 그죠? 주임법 제6조의 3, 제8호 사유요. 실거주를 이유로 B씨 등의 갱신 요구를 거절하고 있더라입니다. 그리고 B씨 등을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인도 청구 소송을 냈을 때 1심은 어떻게 했다? 1심, 2심. 자, 2심에 있어서는 당연히 원고 패소가 돼서 그죠? 대법원으로 올라왔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대법원의 판결 요지다 이겁니다. 자, 사실관계까지 파악했고요. 자, 우리 대법원 뭐라고 봤냐? 자, 주임법 6조의 3, 뭐 이 해석상 그죠? 해석의 필요성 등을 볼 때, 그죠? 주임법상의 그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은 자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예, 주임법의 그 문헌상 해석상 그렇다 이거 그렇다. 그렇다면 내가 대법원으로서 판단컨대 자 각호의 사유가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후에 발생한 때에도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후에 각호의 사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임대인은 위 기간 내라고 한다면 계약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 다음에 자 주임법 제6조의 3조 1항 단서 제8호가 임대인을 임차인이 갱신을 요구할 당시에 임대인으로만 제한한다 라고 볼 수도 없다. 그죠? 주임법상 제6조의 3 제1항 단서 제8호는 임대인에게 그 임대인은 임대인의 직계 존속과 직계 비속을 포함하고 있죠. 따라서 우리 대법원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임대인을 그죠? 임차인이 계약을 요구할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서 해석하기는 어렵다라는 게 이번 대법원의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래서 구 임대인이 계약 그 갱신 거절 기간 내에서 실거주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그 기간 내에 실거주가 필요한 새로운 임대인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즉 임대인이 그 양수인이죠 A에게 그죠 A에게 매각할 수도 있다, 못할 거 없다 이겁니다. 그런 점을 고려했을 때 위 기간 내에 주임법 제3조 4항에 의해 임대인의 지를 승계한 양수인이 그 목적주택에 실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여전히 제8호의 사유를 주장할 수 있다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례는 굉장히 중요한 판례고 카페에도 올려놓고요. 이 판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법학 그 교수님들께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판례 평석도 아마 쏟아져 나올 거예요. 논문 형식으로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년 시험에 출제위원급인 교수님들께서 이 판례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다. 즉 수험 입장에서는 수험에 있어서는 그 출제될 퍼센티지 확률이 높더라입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보시고요. 요 판례까지.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의 그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 그리고 임대인의 계약갱신 그 요구에 대한 거절권, 그 다음에 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내용까지 잘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